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 꼭 알아야 하는 파동의 흐름이라고 복귀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1조 부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질문을 읽어보면요. 사냥꾼님, 관점이 바뀌신 건가요? 로보로보 2번 파동 나와서 안 버티고 나오셨다고 첫 파동이면 버틴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1파동 후 죽는 경우가 있어도 2파동 이후 보통은 3파동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헷갈리네요. 일단 1번만 이렇게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아까 올렸던 복귀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아까 제가 로보로보라는 종목에서요. 로보로보 이때 흐름을 보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소리를 했냐면 파동이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렇게 파동이 2개까지 나온다면 눌림 이후에 세 번째 파동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원리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변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 1파동 나오고 2파동이 나오면 3파동까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 로보로보의 상승률을 볼게요, 여러분들. 상승률을 보면 전일 종가 대비 오늘 고가가 몇 프로나 올랐죠? 20.52%가 올랐습니다. 오늘 고가가 20.52%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종목이 일봉상에 보시면 일봉상에 매물대도 없는 것도 아니죠. 매물대가 아직 존재해요. 여기 쌍봉이라는 강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한가가 오늘 보면 상한가를 보면 10,000원이 상한가예요. 10,000원이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가도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쵸? 그러면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요 매물에 대해서 얘가 완벽하게 소화를 못 시키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차라리 여기서 몇 번 조정을 주고 요걸 돌파하는 캔들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상한가 근처에서 이렇게 마감하기보다는 왜냐면 매물대가 너무 강하니까 한 번 더 쉬었다가 한 번 더 물량을 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쌍봉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보수적으로. 물론 저도 1파동, 2파동 이후에 3파동 나올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지만 여기서 판 거는 일단은 상승률이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봉상의 매물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기 오늘 버거워하는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어제 일동제약 보시면요. 어제는 이렇게 매물대에 대해서 정직하게 딱 받아주고 이렇게 파동이 나온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3파 뭐 그에 추가적인 파동이 나왔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파동이 잘 나옵니다. 제가 뭐 지금 미리 보고 하는 건 아니고 보면 이런 것도 보면 1파동, 2파동, 뭐 3파동 이런 식으로 뭐 모양은 조금 이상하더라도 보통 2파동까지 나오면 강한 상승, 강한 거래대금을 가지고 2파동까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2파동까지 나오면 3파동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2파에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어떤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너무 맹신화해서 2파동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몰빵을 쳐야겠다. 3파동 나오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근거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가 그래도 한 요 정도의 매물 소화까지는 해주고 눌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매매를 한 거지 이게 오늘 전고점 근처까지 간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칸에 대한 개념, 한 칸을 깨고 두 번째 칸을 깨고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여기 앞에서 이 매물대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손절은 여기서 빠르게 친 거예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됐죠? 로보 두 번 파동 나와서 안 버티고 나오셨다가 첫 파동이면 버틴다고 하셨는데 네, 첫 파동이면 버팁니다. 첫 파동이면 버텨요. 예전에는 1파동 후 죽는 경우도 있어도 2파동 이후 보통 3파동까지 이거에 대한 답변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상승률이 이미 많이 나온 시점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로보 같은 경우 처음 매수하신 부분 보면 전일 고점을 해결해 주지 않고 바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보통 이런 모습에서는 매매를 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이렉트로 올라왔는데 매매하신 관점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욕심을 안 내도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괜히 욕심나죠. 왜냐하면 여기가 수익률이 크거든요. 그쵸? 제가 오늘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익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점을 일단은 먼저 배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1조 부장님이라는 분을 제가 딱 지명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만약에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 앞파동에 대한 매매, 그러니까 이 첫파동이에요. 다시 이 첫파동에 대한 매매를 일단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적인 부분, 이 수급적인 부분을 정말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매매는 사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매물대 소화해주지 않았는데요. 저는 어제 이게 요거에 대한 매물을 소화시켜줬다고 봐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면 전 여기서 안 잡죠. 근데 어제 몇 번이나 요 부분을 터치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한 거지. 만약 이게 없고 이렇게 갔다가 쭉 올라왔다, 그럼 여기서 한번 눌렸어야죠. 그쵸? 그게 없죠. 그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이걸 만들어줬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 요게 없고 그냥 이렇게 됐다, 그럼 전 이렇게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냥 매수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이 있었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제가 요거에 대한 그 매물대를 안 본 거 아니에요. 어제 그런 모습을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다시 보시면 해결해주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어제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올라왔는데 전 다이렉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관점이 바뀐 게 아니고 어제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로보의 뭐 정확한 재료와 뉴스와 그리고 테마로 같이 움직인다, 수급도 그 테마에 맞춰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이게 없어도 매매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법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기법보다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시장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 매매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법을 뭐 시장을 본다 하지만 기법이 항상 이렇게 내 매매를 완성시키려고 하거든요. 기법이. 하지만 시작도 시장으로 시작돼야 되고 끝도 시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명심하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일같이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씩 그렇게 질문을 올려드리면 정말 이거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질문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복귀 컨텐츠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제가 실제로 보시면 제가 실제로 매매를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구체적인 소감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제로 시장을 접해보고 이 복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것은 가르쳐드리지 않죠. 엄청난 것을 가르쳐드리진 않지만 뭐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 이 영상을 보는 것과 매매를 해보고 영상을 보는 것은 공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뭐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뭐 장중에 살아있는 차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장중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복귀 컨텐츠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주입시키는 취지의 영상이 아니라 팁을 드리는 선에서 나는 이렇게 시장을 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했다 라는 정도의 공유 영상이지, 뭐 제가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영상 절대 아닌 점을 아시죠?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각자마다 시장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댓글에다가 구독자분들 서로의 그 당일 주도주 견해에 대해서도 적어주시면 더 건강한 컨텐츠가 될 것 같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관점, 오늘 하르랑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뭐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셔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을 공유해보는 것도 뭐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공유하는 게 뭐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제 카페 주소는 설명란에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